너나 잘하세요. 자, 이슈를 친절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2월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지금 매우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 정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네. 상황 어떻습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후쿠시마 1호기부터 3호기까지 녹아내린 핵연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을 냉각하기 위해 원자로에 물을 주입했고요. 이 물은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오염수들이 지하에 고여 있거나 건물 내부 지하수로 침투하면서 원전 내 오염수가 매일 400톤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원전 제1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130만 톤에 이르고 있어서 이것을 30년간 일본의 동쪽 바다로 해서 1km 갈로를 만들어서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입장이고 네. 7월 다음 달이죠. 아니면 늦어도 8월에 투기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네. 예. 진짜 걱정이 많은데 그러면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문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성이겠죠. 네. 근데 이제 일본이나 이런 IAEA에서는 네. 이제 그 오염수를 처리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뭐라고 하면 다핵종 제거 설비 네. 알프스입니다. 뭐 지명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 알프스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알프스가 삼중수소에 집중해서 저희가 삼중수소 이야기는 해수 담수화태 이야기 많이 네, 들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위험하다는 것을 다 이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집중해서 처리를 통해서 안전하다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알프스에서 처리한다는 게 64종의 핵종이 있거든요. 네. 물론 핵종은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오염수 탱크 안에 스트론튬 90, 플루토늄 239 등 기준치를 초과하는 고준위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알프스란 이 시스템이 원천적으로 네. 삼중수소, 탄소 14는 제거가 불가능하고요. 그 알프스를 통과한 후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가 72%는 규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오염수 저장 탱크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1,000개가 넘는 탱크의 64개의 핵종에 대해 검사하지 않았고요. 9개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게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높이는 이유가 됩니다. 64개 핵종을 9개로 줄인 거는 이제 그동안 탱크 안에서 저장돼 있으면서 없어졌다. 그 핵종들이 없어졌다라는. 예. 근데 그 핵종들이 없어졌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단계는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검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네. 예, 그것도 한국은 좀 안 했지만 걱정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요구하고 예, 있지만 요구를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투명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은 일본의 정보 공개입니다. 우리 흔히 이제 안심을 위해서 신뢰를 위해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보면 이제 일본이 주장한 IAEA가 검증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IAEA는 도쿄전력의 알프스 처리 능력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보 제공을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가연합이나 다른 데서 이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위험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최종 방류할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도쿄전력은 최종적으로 바다에 버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30년 동안 방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30년 동안 방류할 동안 그럼 또 오염수가 생기지 않냐? 네. 또 30년 동안 생깁니다. 지금 불과 한 20년 정도 됐는데 30년 동안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30년간 방류할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과 수준을 검증할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안전하다라는 말만 그리고 뭐 선량할 것이니까 믿으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학자나 정부도 근데 정말로 믿을만 하다면 정보를 공개하면 되고 방류하는 물을 떠가서 모든 네. 국가가 검증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그걸 일단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떠가지고 네. 우리가 검사해 보겠다 하는데 그걸 예, 예.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원전 사고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원전 사고 난 지 12년이 지났지만 핵연료의 위치,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폭발을 했으니까 네. 핵연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양은 어떤지, 상태가 어떻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오염수 방류는 시작에 불과하다. 일본은 원전 폐쇄를 100년이 걸릴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1호부터 3호기까지. 근데 일본 원자력 학회는 30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100년이 걸릴 거라고 예측하는 건 정상적으로 종료된 원자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네. 고리 1호기 같은 거 말씀하시면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목표로 한 도쿄전력이 폐로를 위해 원자로에 더 많은 물을 당연히 투입할 것이고요. 그리고 핵연료 제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 폐로 한다면 훨씬 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르노빌 원전보다 최대 2배 이상 핵연료를 제거해야 되고요. 지금 도쿄전력이 로봇 팔로 1g의 핵연료를 제거하기 위해서 로봇을 파견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예, 근데 예. 현재 후쿠시마 원자로 1, 3호기에 남아있는 핵연료 파편은 9억 9,700만 g입니다. 2050년까지 폐로는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 원자로가 정상적으로 폐로를 해도 완벽하게 하려면 한 100년을 예상하는데 네네네. 지금 그 안에 원자로에 안에 있는 핵다발이 녹아가지고 노심용룡이 됐다고 맞습니다. 그러죠. 예. 계속 지금 녹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100년 안에 이게 확실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 근데 이제 일본이 정상 국가를 항상 지향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상 국가라면 세계의 유수의 핵물리학자들을 불러서 네. 사실을 공개하고 앞으로 이런 사고 났을 때 인류 전체가 대비하기 위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꽁꽁 숨기고 있으니까 지금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프스가 처리할 수 없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방사성 물질은 다른 원소와 달리 생물체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성분인 탄소, 수소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잘 흡수됩니다. 이런 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 왜냐하면 그걸 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 지금 우리가 실험하거나 그 데이터가 네.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은 바로 배출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출된다는 명확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 못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배출된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듯이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배출될 동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네네. 어떤 인체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죠. 그리고 모학자들이 마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염수가 방류된 그 바다에 사는 뭐 소금, 그다음에 생선. 폐류, 네. 그다음에 해조류 이런 것들이 거기서 계속 살지 않습니까? 네. 그 살았던 것들 채취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장기간 노출된 이런 생물들을 먹는데 우리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건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는 거죠. 네, 그거 너무 지나친 걱정이다. 네. 괴담 퍼뜨리지 마라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학자들도 계시고. 네네. 그분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오염수 지금 다 방류하고 있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우리가 됩니까? 방류하고 있는 건 오염수가 아니고 냉각수입니다. 네. 네.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연료가 녹아내린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원전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물들을 다시 빼낸 거거든요. 그래서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우리도 냉각수의 일부 방사성에 오염되거나 할 수 있죠. 근데 그 접촉 부위가 차원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원전 해체 작업이나 아니면 원전 그 핵연료가 녹아내린 그런 것을 식힌 물이기 때문에 냉각수라는 차원적으로 다른 문제인데 네. 이런 것들로 오히려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지금 뭐 방류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논란이 되지만 2차적으로는 매뉴얼이 없다는 게 걱정이 돼요. 예, 뭐냐면 맞습니다. 어떤 사고가 아니면 어떤 영향을 미쳤을 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멈춘다라는 예. 그 매뉴얼이 왜냐면 IAEA에서 일단 검증을 해주고 오케이를 해준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에는 멈출 수 있다. 네. 태평양 도서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네. 때는 멈춘다. 이런 매뉴얼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미 투명하게 공개가 한 번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도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할 테고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반발을 한다면 그냥 논란으로 치부해 버리면 이게 그 안전성의 문제가
지금 없다고 한들 나중에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가 과연 가능할까?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걱정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한 논의는 아예 없습니다. 예, 지금 없어요. 예. 예. 자, IAEA가 안전성 검토는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아까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IAEA는 알프스 처리 능력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정보를 제공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더 문제는 IAEA가 어떤 기구냐를 봐야 됩니다. 그 역할과 기능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국제기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IAEA는 어떤 기구입니까? 원자력 발전소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국제기구고요. 네네. 해양 생태계나 시민들을 방사성 피폭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을 가진 주요 단체 혹은 국제기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더 심각한 문제는 해양국의 분담금이나 후원금으로 이 국제기구가 운영되는데 네. 2021년에 전체 예산의 8.32%를 일본이 분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175개 회원국가 중 분담 비율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 IAEA가 일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직 결론도 안 났는데 뭐 사무총장이 이런 사람들이 벌써 괜찮다, 안전하다 뭐 이런 네네.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의 보고서를 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네.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예. 이렇게까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고 하고 있는데 방류 외에도 방법들이 좀 제시되고 있는 게 있지? 예, 있습니다. 오염수를 지하에 100년 보관한 후 배출하는 경우, 근데 콘크리트를 섞어서 고체화해서 지하에 묻는 경우, 그리고 오염수를 수소하여 방출하는 경우, 오염수를 끓여서 수증기로 배출하는 경우, 물론 또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에서는 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네. 생물체를 투입하는. 근데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것이 가장 싼 겁니다. 앞서서 뭐 몇 조씩 걸 드는 건데 예. 오염수 방류는 32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염수는 적습니다. 매일 나오고 있고 예. 그게 이제 계속 그 뭐 자루 같은 데다 큰 탱크에 네, 보관이 계속돼서 이제 더 이상 이거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네. 그게 늘었고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착착해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예, 계속 준비해 온 결과로 그리고 볼 수 있습니다. 얘기하겠다 1년 전부터 계속 예, 얘기했는데 글쎄요. 그 전 세계적인 대응도 조금 예. 부실한 것 같고 나라마다 예. 좀 다르고 특히나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좀 눈 감아주는 분위기여서 우리 정부도 뭐 완전히 반대하고 뭐 방류하지 마 끝까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뭔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과학적으로라도 좀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예. 지금 대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네네. 여당이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50명이 거의 반대를 아주 심각하게 네, 아주 네, 심하게 네.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자력계와 함께 오염수 방류 수용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오염수 방류가 문제점이 있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들이 괴담이고 정치적인 선전이다라고 규정하고 네. 오염수를 또 처리수라는 용어로 쓰려고 했죠. 그런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후쿠시마에 시찰단을 보낸 겁니다. 이 시찰단을 보냄으로써 오히려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데 동참했다는 그런 여론을 형성한 거죠. 근데 가서 아시는 것처럼 뭐 밸브가 몇 개 있고 이런 것만 확인하고 왔다는 것이 네네. 좀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절대 방류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그건 만약에 방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네. 대책이 있어야 거기에 될 거 대해서는 대책이 아닙니까? 없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750억 플러스 7,500억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어민들한테 어민들 어민들 피해 수산업계. 보상을. 예. 근데 정부는 뭐 기존 예산에 한 1천억 정도 늘려서 수산물 안전 관리를 하겠다. 또 아시는 것처럼 되게 황당한 게 지금 많이 잡아서 얼려놓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맞아요. 예, 네.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1위고 또 제주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제주연구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이렇게 되면 응답자의 83.4%가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 모임에서 2021년에 조사한 것에 따르면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1천억 분이 안 한다는 건 문제고 그다음에 뭐 융자 지원과 이자 보존을 검토하고 있는데
오히려 훨씬 더 예산도 늘려야 되고 이걸 왜 우리가 피해를 보상해야 됩니까? 네. 일본에 의해서 한 건데 네. 일본에 이런 것들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냥 수산물 안전 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 네, 얻겠다는 건데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신뢰는 뭐가 기본입니까? 서로 잘 알아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뭐 무거운 주제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